제일 중요한 쟁점이 노인 연령 상향을 하게 되면 노인 복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 그다음에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이런 우려는 당장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의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가 전반이 그렇지만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한 축은 소득보장, 다른 한 축은 보건의료보장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장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노인복지 쪽에서 소득보장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연금보험하고 이제 기초연금이 됩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62세가 연금 개시 연령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쭉쭉 그 연차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65세로 이제 미뤄질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년하고 거의 이제 매칭은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정년까지 노동시장에서 체류할 수 있는 고령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 실질 은퇴 연령이 요즘 이제 한 50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뭔가 업을 찾는다 해도 대부분은 이제 비정규직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노인복지 수급 개시 연령까지 그 공백이 한 10여 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뭔가 소득 활동을 하는 연령이 노동시장 내에서 한 71세 정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복지가 그 과정을 메꿔주질 못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근데 복지제도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노인분들은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래서 전체 상대 빈곤율을 봤을 때도 40몇 % 정도의 노인들은 빈곤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빈곤 문제를 메꿔주기 위해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정액인 이런 그 상황이다 보니 이게 일종의 공적 구조인 성격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사회 그 내에서 노인들의 하위 소득 계층의 70%를 포괄을 하는 제도니 의미상으로는 굉장히 큰 중요한 제도인데 실질적인 소득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노동시장의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잘 안착할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을 정년제도라든지 시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꿔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인 이 연령 기준의 상향이라는 것들이 잘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연령 기준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나머지 복지에 대한 얘기들이 제대로 이제 맞춰지지 않다 보면은 사실 이거는 노인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주축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만성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요양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갖고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사회 부담을 좀 늘려가야 되는데 말로는 그런 슬로건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구조 개선 또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이 예를 들어서 이제 75세로 올린다? 그러면 지금의 정년 기준에서도 한 10여 년의 이런 공백이 더 생기게 되는데 그 사이에 노인들의 문제를 누가 감당을 할 건가? 결국은 노인들 스스로에게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모색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노인 연령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기초연금 미뤄질 수 있고 지하철 무임승차 뒤로 밀리고 진료비 경감받고 있는 것도 없어지고 이런 기타 등등의 복지가 하나씩 더 뒤로 밀리게 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노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중하위 계층 노인들 같은 경우는 복지가 오히려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거를 복지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네. 경제와 복지를 같이 봐야 말이죠. 그 노동과 복지를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요. 지금 60세 정년이 된 게 2017년부터거든요. 지금 7년 됐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나 선진국들은 65세 정년 혹은 67세 정년으로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가 가장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세 정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노인 시기에 있는 분들이 더 길게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일단은 그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거든요. 근데 지금 정년은 60세단 말이죠. 3년에 지금 소득 공백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정년을 하게 되면 바로 연금을 받거든요. 우리는 정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받는 시기하고 이 3년에 갭이 발생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갭이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니까 5년 단위로 지금 1년씩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도록 해놔가지고 2033년이면 이게 이제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60세에 정년을 하고 65세 연금 받으면 5년 동안은 그야말로 소득 없는 공백 시기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노인 연령을 더 상향 추정해버리면 복지 받는 시기는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2033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2033년까지 65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요 시점에서 정년을 지금 60세에서 65세로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먼저 하는 시기가 2033년이 돼야 되고 저는 그 2033년 그 시점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바꿔놓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3년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가지고 공론화하고 입법을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렇게 스케줄에 맞춰서 2033년에 정년 기준이 65세로 맞아질 즈음에 네. 노인 연령도 동반해서 바꿀 수 있다. 한 말씀만 더 부과하면요. 그럼 2033년이면 이제 정년 65세가 되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 65세가 딱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 기준 연령은 70세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10년에 1세씩을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면 50년이 지나면 이제 그 노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5세까지 가죠. 그 시기에 정년을 그 5년에 1년씩 늦추면 50년 후에는 그게 딱 합체가 되거든요.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학계에서 나온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봅니다. 이준수 교수님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큰 방향으로는 사실은 노동시장 구조하고 정년 구조, 복지수급 기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매칭돼야 된다. 요거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당연히 동의하고요. 거기다가 조금 이제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얻는다면 사실은 연금이라는 것들이 있어도 유명무실이면은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구조에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문제가 연금에서 이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을 보면은 지금 현재 64만 3,377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입자의 그 가입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도 107만 7,413원이에요. 근데 2024년에 이제 절대빈곤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생계급여 선정의 기준들을 봤을 때 기준 중위소득 32%로 했을 때 1인 가구의 수급액이 한 70만 원 정도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4만 원이었으니까 1인 가구 수급액에도 못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금의 수급액이라든지 적절성 여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연금만 갖고는 지금 현재 이게 그 노후 소득 보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노인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건지 지금 현재 기초연금하고 공적인 연금 이거 주축 외에도 공공부조를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 건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기초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그 연금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 주셔서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쟁점은 노동 문제입니다. 지금 지난 9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서 가장 많은 세대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게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일지 아니면 노인 빈곤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할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상희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방치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이 5년 동안 국가가 법적 제도적으로 국민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 각종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60세에 딱 퇴직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 노인이 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은 경제적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또 초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빈곤에 빠지죠. 그래서 65세 이상 우리 노인의 한 40% 정도가 지금 절대 빈곤 상태, 상대 빈곤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저는 그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근데 65세까지 설사 정년을 연장했다 하더라도 그럼 65세부터 75세까지 이 초기 노인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그러면 경제 활동, 노동 활동을 그럼 어떻게 보장할 거냐, 어떻게 이걸 지켜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저는요 그 고령자 고용 보장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국가가 이걸 지금 잘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면서 겨우 한다라고 하는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 정도 해가지고 용돈 나눠준 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럼 결국 노인 빈곤 문제가 이 경제와 노동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되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국가 복지의 재정적 부담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딱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한 이후에 그러면 70세 이후 혹은 이 후기 고령자들에게는 더 많은 기초임금을 더 선별적으로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도 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이 후기 고령자들에게는 더 관대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노인 세대가 이렇게 연금까지 가는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개입을 해달라고 하는 순간 청년층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이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 유발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희망하는 이런 업종이나 일자리가 젊은 층이 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안에서도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젊은 층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 고령자들한테 좀 친화적인 그런 일자리가 뭐가 있을지 업종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 이제 적극적으로 보기도 하면서 젊은 층하고 충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하도록 하고 양측이 다 노동시장 안에서 같이 체류할 수 있는 이런 좀 일자리의 다양화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고용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유연화되는 건 저도 이제 희망하지를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노인분 스스로도 노동을 통한 또는 어떤 경제활동을 통한 자기 소득을 가질 수 있어야지 그게 어찌 보면은 또 복지의 그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경제 총량이 커질 수 있다라면 또 그 결과가 젊은 층한테도 돌아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만 나오면 항상 이 청년층 일자리 뺏는다 그러는데 글쎄요 일자리 뺐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 한 10년 사이에 뭐 방송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제가 토론을 한 적이 있었고 심지어 청년과 제가 맞 토론을 한 적도 있었는데 거의 한 10년 전쯤에는 사실은 제가 그걸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대기업 일자리나 공기업 공무원 일자리는 그때는 한 10년 전에 굉장히 심각하게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거였습니다. 퇴직을 안 하고 계속 정년이 연장되어 버리게 되면 그 일자리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죠. 게다가 또 임금이 굉장히 경직돼 있으니까 기업은 추가 고용할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럼 청년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 한 10년 사이 요즘은 오면 올수록 생각이 많이 이제 바뀌게 돼가지고 청년들의 인식도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청년들도 이제는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스스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기 노후를 준비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부양할 지금 조건이 앞으로는 안 된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 자체도 바뀌었는데 또 하나 우리 경제가 바뀐 거 그러니까 우리 이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지금 노인 세대로 접어드는 분들은 베이비붐 세대자라서 대부분 다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고 또 숙련된 노동과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특히 300인 이하의 소규모 작업장에서 대단히 이제 지금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길게 일해주기를 또 우리 경제 시장에서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주로 원하는 일자리와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주로 일하는 그 일자리 사이에
차이가 차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지금 우리가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정년 연장한다고 했을 때 대기업이나 공무원부터 먼저 연장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저 중소기업이나 이쪽부터 먼저 연장을 하고 대기업이나 공무원 일자리는 후순위로 좀 미루어서 2033년 가까이 가가지고 입법을 해도 되는 네. 거거든요.